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쉬 사라지기 때문인지 글로 전하는 것보다는 힘이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는 기도나 축원을 할 때도 반드시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고하라고 하시는데 무공 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평상시에 무심코 하는 말에도 어떤 힘이 있는지 궁금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저희들은 말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또 어떤 말씨를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씨라 그러죠? 왜 말씨라고 하냐면 말로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말로 씨를 뿌린다. 말로 에너지를 만든다. 그래서 말씨를 잘 뿌려야 되며 말씨를 잘 써야 된다. 이 말로써 이 대자연 파일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 말로써 이 대자연에 고하는 게 된다. 이 대자연 밭에다가 말에 씨를 뿌린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 씨가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게 나올 것이고, 대자연에서 좋은 씨를 뿌리면 대자연에서 좋은 기운이 만들어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자연 공간에 말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대자연 공간 파일에 말의 씨를 잘 뿌리면 좋은 씨앗에서 좋은 곡식이 자라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곡식이 자란다. 말로써 이 대자연에 씨를 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씨를 잘 뿌려야 된다. 그러면 말 한 번 나쁜 말 해서 크게 나쁜 일 없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꼭 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랑비가 옷을 젖게 하고 물방울이 바위를 뜯듯이 말의 씨가 대자연에 전해지고 파일에 쌓이게 되면, 이 대자연 공간에 쌓이게 되면 그게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되면 파일이 커집니다. 한 조각 한 조각 기운이 모아져서 커지게 된다. 이 커지면 큰 에너지가 돼요. 그때 나쁜 파일이면 나쁘게 작용을 하고 좋은 파일이면 좋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대자연에 말씨를 잘 뿌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말이 씨가 되니 함부로 말하지 마라,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바로 이 소리로서 대자연 파일에 씨를 뿌리는 게 된다. 대자연 공간 파일에 저장하는 게 된다. 그래서 늘 말조심을 해야 되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절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배가 불러도 죽겠네. 배가 고파도 죽겠네. 즐거워 죽겠네. 잠 못 자서 죽겠네. 잠 잘 자서 죽겠네. 애인 만나서 좋겠네. 아니, 애인 만나서 죽겠네. 애인하고 헤어져서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죽겠나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 망했다, 나 망했다, 나 망했어.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아이고 망했네.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자, 1. 죽겠다는 말 쓰면 안 되고, 나 망했다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절대 가족들한테 죽일 놈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막 이럴 때도 있잖아. 저 무식한 부모가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 죽일 놈. 근데 죽일 놈,
이런 말. 응? 그러니까 제가 이런 쌍스러운 말을 지금 강의 중에 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 알지만 교육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개만도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개새끼라 그러지. 개만도 못한 사람이 개새끼. 왜냐? 개만도 못하니까 개의 새끼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응? 이게 개 아닙니까? 근데 요 개만도 못한 게 새끼거든. 응?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한테 저 개새끼, 예?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새끼라는 욕보다 저 죽일 놈이라고 하는 게 10배나 나쁜 욕이에요. 저 망할 놈이라고 하잖아. 개새끼라고 욕하는 것보다 10배나 나쁜 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일 놈, 망할 놈, 망했다, 죽겠다, 또 뭐라고 하냐, 또 있는데 내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네. 아니, 미치겠다는 말도 좋은 말은 아닌데 그건 심하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응? 그건 그리고 또 있는데 연병할 놈. 저 연병할 년. 응? 저 연병할 년이라든가 이런 욕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왜 연병할 놈이나 연병할 년이나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느냐? 연병이라는 게 옛날 아주 나쁜 질병이에요. 아시죠? 돌림병, 이런 나쁜 질병이 연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담을 가족에게 써도 안 되고 지인들한테 써도 안 되고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은 저주하는 말이며 상대에게 득되지 않고 본인한테도 득되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런 말은 쓰지 마라. 그리고 감사한 말,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합니다, 또 참 잘 됐습니다, 잘 될 거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희망적인 말들을 가족들에게 많이 해주는 게 좋고 지인들한테도 그런 말들로 용기를 주는 건 좋다. 근데 습관적으로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게 대단히 득되지 않다. 여러분 입방정이라고 하잖아요. 입방정. 입방정할 때 방자가 무슨 방자인지 압니까? 입방정할 때 방정할 때 모방자, 그리고 감정정자 알죠? 뜻정자. 응? 내 뜻을 그러니까 입으로 내 뜻을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 뜻을 방향을 정하는 거야. 이 모방자가 방향방자거든. 자, 보세요. 이게 모방자예요, 모방. 저 방시할 때 방자, 알죠? 모방자. 감정할 때 뜻정자. 그러면 이건 방향을 할 때도 방자를 쓰는 거예요. 방향을 할 때도 뜻정자인데 내 입으로 내 뜻을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럼 방향을 좋은 쪽으로 잡는 것도 있고 나쁜 쪽으로 잡는 것도 있잖아. 근데 입방정을 떤다는 말이 내 입으로 나쁜 쪽으로 방향을 튼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입방정이야. 내 말로, 입으로 내 뜻을
방향을 좋은 쪽으로 틀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도 트는데 나쁜 쪽으로 틀지 말라 이 소리예요. 입방정을 떨지 마라 이 소리는 나쁜 쪽으로 뜻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말로 방향을 나쁜 쪽으로 뜻을 만들지 마라. 뜻을 방향을 잡지 마라. 그 방향으로 계속 감정을 쏟아내면 그렇게 이루어지니 그렇게 방정을 떨지 마라 이 소리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말할 때 입방정을 조심해야 되며 말방정을 조심해야 되며 행방정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방정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닌데 이른 어휘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덕스럽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말을 복이 있게 하고 서로를 득되게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칭찬해주는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의 씨를 뿌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방정을 떨더라도 이 방정을 하더라도 이 방정을 하더라도 좋게 방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방정, 입방정, 행방정 이걸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모아져서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씨앗이 자라서 나한테 득되게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말의 씨를 좀 없애는 비법을 오늘 하나 가르쳐 줄게요. 결과를 좋게 만들어야지. 여러분들 여지까지 살면서 입방정 많이 떨었을 수 있는데 그 입방정을 고쳐나가려면 그 입방정에 대한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입방정도 고쳐야 되고 그동안 입방정 떨은 죄를 씻어야 되니까 입방정 떤 죄를 씻는 비법을 내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말해 드릴까요? 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을 실수하고 말을 잘못했고 입방정을 떨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면 그 즉시 바로 잘못했습니다. 이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입방정은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건 없었던 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수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의 씨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고 저 죽일 놈 했어요. 근데 문득 실수한 거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건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절대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중얼중얼 대면서 고하라는 뜻이에요. 이 중얼중얼 고하는 게 지금 대자연에 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수정을 해. 네가 반성하고 참회하고 다른 방정으로, 알죠? 다른 방정? 방향을 바꿨다 이 말이야. 방정이라니까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수정을 해준다. 그리고 수정하게끔 기운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의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의 기운이 나는 저 사람이 왠지 안 좋을 것 같아. 봐봐.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아끼는 사람이야. 그러면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 이 기운은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지켜주시옵소서. 이 관념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관념의 기운은 수정해 주십시오. 이 관념은 본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로 고하고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탁한 에너지가 그만큼 없어집니다. 이 비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건 저만 아는 비법입니다, 지금. 근데 정말 이렇게 금방금방 중얼중얼 되더라도 이렇게 수정을 해 나가면 그 탁한 기운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알고도 실수하고 모르고도 실수합니다. 그러면 실수를 했으면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글씨를 썼는데 실수예요. 그러면 이 글을 못 알아보게 할 때 어떻게 하죠? 막 지워버리지? 그러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막 지우면 하나님도 몰라보는 거야. 근데 이걸 놔두면 하나님이 알아보거든. 근데 막 지워. 그리고 반성하는 거야. 이걸 지우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지우고 잘못했습니다. 참회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지운 걸 이해해주고 네가 지운 걸 받아주마. 이미 하나님은 이 글자를 본 거야. 이미 알았어. 근데 이걸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지웠어요. 그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빌면 네가 진정 잘못 쓴 걸 참회하고 반성하니 그 방향을 바꿔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못 들으면 무슨 귀신 쓴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대자연의 기운이 움직이는데 하느님은 인간에게는 변화를 줄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다시 타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다시 반성하고 다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사람한테 늘 30%는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져놓고 금방 반성한다고 사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30% 실수한 거라든가 잘못한 건 내가 즉시 수정하고 반성하면 기운이 바뀐다라고 지금 설명한 것이지 죽을 죄를 져놓고 내가 반성만 하고 수정하면 해결되냐 이거 아닙니다. 내가 죽을 죄를 져놓고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겠습니다. 이렇다고 그 죄가 없어지냐? 그게 아니야. 이미 각이 딱 이루어진 거, 이미 선이 딱 정해진 거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실수한 것은 기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수정하면 바뀔 수 있고 마음으로 그림 그렸던 건 금방 바꾸면 이게 금방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내가 나쁜 마음을 써가지고 그 죄업이 정해졌어. 나쁜 말을 써가지고 시가 완성이 돼버렸어. 내가 나쁜 악담을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해가지고 탁한 기운이 완성이 돼버렸어. 이때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즉시 기운이 작을 때 수정이 가능하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쓰다가 실수하면 수정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니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쓰다가 보세요. 공인중개사 실수로 잘못 쓸 때도 있고 소비자의 실수로 잘못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네?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 계약 조건, 약정 조건 다 써가지고 하나씩 도장 받고 주고 받았어. 너 하나 나 하나. 한 3일 지나서 바꿀 수 있나?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실수한 건 바꿀 수 있잖아. 그것처럼 어떤 틀이 100% 만들어지거나 완성이 돼버리면 못 바꾼다. 그러나 내가 말실수, 행실수, 마음실수 이건 완성된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노력하고 반성하고 바꾸면 하느님께서 허락을 해주고 기운을 바꿔준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지 내가 잘못해놓고 금방 수정하면 되고 잘못해놓고 금방 수정하면 되고 이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했을 때 이런 수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잘못을 반복하면서 수정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바르게 알고 말실수하지 말고 말씨를 좋게 뿌리라는 뜻입니다. 말씨를 바르게 쓰고 말씨를 바르게 뿌리고 말씨를 바르게 행할 때 여러분들 에너지는 좋아지게 되며 그 결과는 무한한 힘으로 다가오게 되며 여러분 인생은 바르게 사는 근본 에너지가 됩니다. 아시겠죠?